요즘처럼 더운 날 여러분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있지 않나요? 낮은 온도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혹시 착각하곤 계시지 않나요? 사실 실내 온도가 18도 이상 내려간다고 해서 시원한 온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몸을 망치고 냉방병을 가져와 여름을 힘겹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바깥 온도와의 차이를 3에서 5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시원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을 지키는 수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선풍기와 사투를 벌이며 지난 3주간의 휴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하여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과거에는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러한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예측했지만 당장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으니 사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클론의 도시 탈출입니다. 저기 나를 울어서 짓하는 바닷가 세상 모든 빈신 것좀 들은 잊어버려
자, 일상을 모두 잊고 바다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떠나요, 푸른 바다로. 정말 떠나고 싶은데요. 여기 라디오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느 바다가 생각나신가요? 가까운 바다가 어딨죠, 전주에서? 정말 떠나고 싶은 오늘 그런 날인데요. 오늘 참 어두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이 기후변화의 정도가 어떤 상황인지 관련된 그 주목할 만한 지표를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바로 사상 최고의 평균 기온입니다. 지난 7월 5일 벌써 한 달이 지난 시기이네요.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7년 전인 2016년 8월에 세계 평균 기온이 16.92도로 최고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0.16도 높은 17.18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은 19세기 말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온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온도는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당시에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고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한 해였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시간인데요. 사실 별로 기억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도권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사실은 2018년의 폭염과 그리고 2019년의 54일간의 장마가 이어져 오는데요. 그렇다면 관측 이래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기온 상승률은 전 지구 평균 상승률보다 사실 아주 높다는 수준인데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사실 0.07도씩 상승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높은 0.2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상 관측 이래라고 하는 기록을 깨는 전 세계의 기온 상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기상 현상인 엘니뇨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지구 과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우려를 나타내는 기후변화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7일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최소한 1.5도 이상 상승할 확률이 66%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적어도 한 해의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가능성이 98%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오늘이 어쩌면 가장 시원한 날로 기록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과열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각각 나라별로 제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을 떠나서도 TV만 켜면 사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 기상이변이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혹시 맨홀 뚜껑에서 팬케이크를 굽는 장면을 보셨는가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온도가 52도가 넘는 그러한 그 폭염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맨홀 뚜껑에 팬케이크를 여러 장 굽는 그러한 영상을 올려서 이게 바이럴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 폭염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강한 폭우로 인해서 교량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거대한 폭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한 나라에서 강한 폭염과 강한 폭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상이변이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먹거리인데요. 한 예로 중국의 우창시는 전체 식량의 25%를 담당하는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피해가 단지 중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한 지역의 문제인 이러한 환경 문제와는 좀 달리 전 세계가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큰 또 다른 나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캐나다인데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산불이 캐나다 전역으로 번져서 현재는 1047건의 산불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탄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약 1.4배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우리나라의 1.4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불로 인해서 대기 중에 방출한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벌써 올해 전 세계에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4분의 1이 지금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방출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는 캐나다의 산불이 단지 그 캐나다만의 산불이 아닌 전 세계 기온 상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검은 연기를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바로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460에서 5000배 강한 온실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움직여서 만년설이나 비행하에 내려앉으면 그 얼음이나 눈이 녹아서 다시 속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이 절반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인명피해는 물론 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산불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산불의 영향을 받았던 그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토양이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산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인데 이산화탄소 흡수보다는 방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 이로써 계속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이러한 산불이 짧은 기간에 거의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나라도 좀 지금 이제 여름철이고 하여튼 여름철이어서 물론 덥고 건조하는데 벌써부터 낙엽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렇게 고온이 되다 보면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보다는 다시 방출하는 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를 지나서 한번 인도로 넘어가 볼게요. 인도는 우리나라하고 가깝죠. 캐나다보다는. 그런데 인도는 몬순 시절에 매번 폭우가 발생하는데 올해에도 또 다른 어떤 기록을 냈습니다. 4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이주 이민이 발생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한번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내륙은 기온이 46도까지 오르는 등으로 이제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실 캘리포니아는 거의 2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는 이제 가뭄 지역으로 어떤 댐 같은 경우는 다 물이 말라서 그 지역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전기를 다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물의 어떤 조력 발전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유지됐는데 거기까지 전기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사막이죠. 데스밸리. 그러니까 데스밸리는 데스는 죽은 어떤 사막이라는 죽은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온도가 53도, 56도까지 이렇게 매년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하루 만에 1년치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사막에서 폭우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작년부터 유럽의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방송에서 많이 여러 번 그 현장을 보았을 텐데요. 한번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럽은 이제 지난해 유럽 남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6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할 거라고 하는데 최근 일주일 만에 벌써 11,000여 명이 넘는 어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부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북부 유럽, 중부 유럽은 이제 폭우, 강풍 피해가 발생했었고 계속 지금 그리스나 그 스페인 그러한 남유럽에서도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유럽도 이러한 기상 이변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유럽에서 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집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여름 날씨 기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에어컨과 선풍기의 판매가 전년 대비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재앙 뉴스 때문에 걱정과 불안함이 커질 텐데요. 여기서 잠시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로 바비 맥펠린의 Don't Worry, Be Happy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He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 worry, call me. I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 worry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우리 남미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 남미는 우리와 반대인 겨울 날씨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겨울임에도 8월의 한낮의 날씨가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상 통계가 작성된 이래 170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나라 칠레도 무덥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평년과는 다르게 겨울철 뜨거운 햇빛이 고산지대에 쌓인 눈을 벌써부터 녹이고 있는데요.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이 안데스 산막 곳곳에서는 35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그 겨울옷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걷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러한 사진과 또 앞에서 말씀드린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을 보면은 이거 정말 아포칼립스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아찔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당연히 농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식량난으로 이어지면서 아마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이 안전하다고 해서 나만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지 않을 때는 사실 나의 개인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을 봤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조금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고온 현상만 있던 우리나라를 보면서 다른 나라는 산불이 나고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이 무엇 때문에 올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엘니뇨 현상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이 농도가 처음으로 424 ppm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관측 이래 끝없이 이렇게 우쪽으로 계속 상향하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농도가 좀 더 낮아질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450 ppm, 그리고 20년 뒤에는 475 ppm이 되고 이어서 500 ppm을 육박할 거라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이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기상이변은 1년 전에 우리가 내품었던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사실은 100년 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렇게 이제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이 농도가 높아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겠죠.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러한 그 각각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상이변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기후변화 지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지표면의 온도 상승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다의 온도 상승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구에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주보다는 바다에 대해서 더 모른다고 합니다.
좀 더 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다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50%를 제공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산소를 얘기할 때 아마존을 언급하는데 사실은 산소가 훨씬 그보다 더 높은 50%를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있고 더욱더 나아가서 기후 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구 열기의 93%를 흡수하고 우리가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하는 그야말로 이 바다는 우리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바다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물고기인 남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힘을 잃고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다가 우리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을 제공하는 곳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바다 온도 상승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달 초에 이제 지구 전체의 해수면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메인대학교 그 기후변화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21.1도로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계속 요즘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역대 최고치, 기상 관측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역대 최고치는 올해가 역대 최고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년이 역대 최고치, 매년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 21.1도는 7년 전 기록인 21도를 다시 또 갱신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후재앙이 사실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닥칠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해수면 온도는 어떨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19일날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근 바다 표층의 수온이 1968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총 50년 지난 50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1.23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같은 기간에 있는 전 세계 평균인 0.48도시보다 2.6배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엔에 있는 유엔 구테우프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기후 재앙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둘러보면 모두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기후재앙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실은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고 정부는 그리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변화를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에어컨만 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다고 이게 변화에 적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가 이러한 가이드를 줬는지 저는 궁금한데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자, 그러면 다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엔 구테우프 사무총장의 말을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And for scientists, it is unequivocal. Humans are to blame. All this is entirely consistent with predictions and repeated warnings. The only surprise is the speed of the change. Climate change is here, it is terrifying, and it is just the beginning.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The air is unbreathable, the heat is unbearable, and the level of fossil fuel profits and climate inaction is unacceptable. Leaders must lead.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더 this 자주, world. 더 세게, 더 빠르게 다가오는 기후위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지금의 문명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후변화는 그 중에서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도전적이며 복잡한 문제이지만 우리 인류는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정부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orld the best I can.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est I can.